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찌질한 능력을 바꾸는 법, 선순환 전환법.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인생은 한 번뿐이거든요. 그래 한 번뿐인 인생에 그냥 적당히 사는 것도 한 멋일 수 있어. 사실 그런 로망은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팀노바의 이제 이런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시거나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고, 그런 결과가 왜 나오게 됐고 좀 제 인생에서 많이 경험했던 얘기들을 좀 해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번 주에 이제 구직한 친구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졸업 시기가 맞물려서 좀 많아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내 친구들이 이제 회사를 골라서 갔는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학생은 연봉 4,500인데 식대가 별도예요. 보통 연봉에 식대 포함해서 연봉을 산정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식대 별도로 주고 이제 별도의 지원을 합치면 4,700, 800 정도 수준의 지원을 받고 경력 2년차 이상 뽑던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안 하던 분야의 기술인데도 가능성을 보고 뽑아서 들어갔고요. 두 번째 학생은 이제 4,800에 팀장급 제안을 받았고 팀빌딩까지 경력 4년차 이상 뽑던 회사고요. 팀빌딩까지 하게 되고 아마 자기 분야 쪽에서는 팀빌딩을 할 거고, 경력 4년차 이상 뽑던 회사고, 이 친구가 안 하던 분야의 기술인데도 가능성을 보고 뽑았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 하던 분야인데 그냥 오퍼 주는 거야.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끝까지 끝나고 다 얘기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은 연봉 5천에 월세 지원 월 20만원, 그리고 250만원 채용 보너스, 그리고 개발 경력 5년 이상 뽑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근데 이 친구는 심지어 고졸인데도 그냥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 친구들도 저희가 이제 어제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야, 너희 인서울 전공자 손들어 봐 하니까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딱 한 명. 그 한 명도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사실상 없죠. 인서울 전공자는 없어. 그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뛰어난 스펙의 친구들을 데리고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연봉 제일 높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많은 지원을 받고 간 이 친구는 거의 월세 지원이랑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이번 연도에도 5,500 정도의 거의 수준이라, 카카오 네이버가 초봉 5,000에 시작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초봉은 훨씬 더 높죠. 한 500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카라쿠베 당토 수준에 그렇게 아쉽지 않다. 그리고 개발 경력 5년 이상 뽑는 곳이고,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되게 좋은 회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본 회사 중에 제일 좋은 회사들을 뽑아서 들어간 거죠. 한 4개, 평균 한 2~3개에서 붙고, 그 중에서 고르죠. 이 친구는 한 4개 정도에서 고른 친구고, 이 친구도 한 8개? 대부분 그러니까 구직 기간에 따라서 좀 길면 그게 고르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학생도 이제 연봉 5천에 들어갔는데 3년에서 10년 이상 뽑던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훨씬 좋은 오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돈 많이 주는 곳에 붙었는데, 이제 특징은 이제 연봉 협상을 대신에 너가 그만큼 대단한 거 아니까 우리가 연봉 협상을 조금 더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연봉 협상을. 이 친구는 1년에 더 많은 횟수로 연봉 협상을 해서 돈을 좀 빠르게 높여주겠다, 이런 다짐을 받았어요. 이 친구의 가치를 알죠. 4번 학생도 굉장히 이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친구고, 어쨌든 대부분 다 4,500 이상이고, 학생 1번도 못해서 4,500 간 건 아니고요. 충분히 밑에 있는 친구들만큼 할 수 있었는데 좀 빠르게 구직을 하고 싶고, 대표님들이랑 케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 구직이랑 일반적인 구직이랑 진짜 다른 게,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표의 대자도 못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팀장급들만 보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대표들이랑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랑 얘기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얘기부터 뭔가 되게 이런 아다리가 되게 잘 맞고, 회사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대표들은 한 명 한 명 개발자를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층 면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면접 전형만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업 규모에 따른 사람 뽑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수준이니까 사실은 확정 편증에서 이제 회사 나누고 거기서 계급 나누고 그런 이제 못된 행동들을 하는 건데, 사실 계급 나누는 게 못됐다고 보긴 좀 힘들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차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깔아 뭉개려고 하는 촉매제로쓰니까 되게 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고, 근데 유치한데 인간이 또 유치하다 보면 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거를 이성적으로 자제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조금 웬만한 동물들보다 참 더 우월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이에서도 우리 뭐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되게 차별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자기들이 이제 막 동양인 차별하면 또 빽거리고 난리 나지. 막 동양인 차별이라며 막 난리 치지. 자기들이 한 건 생각 안 하고. 아무튼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이런 안 하던 분야의 기술인데도 가능성을 보고 뽑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특별대회 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많이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팀노바 뭐 사기다 뭐다 하는 사람들 보면 정작 본인들이 그 정도 팀노바 애들이 하는 작품이 다 공개돼 있어요. 팀노바 오픈카페 다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하는 작품들이 다 공개가 돼 있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봐. 그 겉핥기라며. 꼭 돈도 진짜 조금 주고 막 신입 초봉 3천도 안 되거나 무슨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는 수준의 회사에서 꼭 거기 있는 팀장들이 그 팀노바 저격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격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그 회사의 상태를 못 보고 보면 팀노바가 되게 신입 실력도 없는 애들이 고연봉 부른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기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 근데 보면은 막상 그 회사들 보면은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막 진짜 내 얘기했잖아. 누워있고 누워있어. 그리고 면접 늦었으면은 이번에 카카오뱅크에서도 면접 막 15분 늦었는데도 막 당당하게 얘기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 그 블라인드에 그게 올라왔다 그러는데, 뭐 대기업이라고 완벽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근데 어쨌든 기본은 예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늦으면 미안해요, 좀 제가 좀 늦었어요, 한번 우리 면접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되게 꼰대들이 많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곳들의 그 회사 왁구 상태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곳들에서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거 진짜 위험하거든, 사실은.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재밌는 게 진짜 1급수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카라쿠베 당토 수준 연봉이기 때문에 1급수잖아요. 사실 5천 정도 받으면 그 정도 수준인 건데, 그 수준에서 노는 그 스타트업들 있죠. 그 정도 줘도 당신은 우리는 그 정도 잘하면은 그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진짜 괜찮아요. 근데 그런 대우를 받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연봉 5천 받는 게 그런 네카라쿠베 당토 5천 받고 들어가는 것보다 준비할 게 훨씬 많고 훨씬 힘듭니다. 주변에서 대기업 신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정말 그 비슷한 수준의 연봉으로 계약하고 스타트업에 들어간 케이스 찾아보세요. 없지.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이 기업이 적어요? 엄청 많아요. 대부분은 조금 받고 가는데, 이 조금 받는 시장에서 최고 연봉을 받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일단 찌질한 능력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일단 제가 제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실 거니까, 저는 당당하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더 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를 할 생각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사업 만들 때, 팀노바 만들 때도 나는 실력으로 승부한다고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팀노바는 실력과 결과로 얘기합니다. 팀노바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팀노바는 실력과 결과로 얘기합니다. 항상 그래왔어. 난 이게 제가 올해 팀노바를 저희가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 팀노바 지켜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전부터 실력과 결과로 얘기합니다라고 저는 늘 얘기해왔어요. 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 학원들이 정말 엄청 많이 생길 줄도 알았고, 춘추 전국시대처럼 엄청나게 경쟁할 줄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예를 들어서 팀노바가 지향하는 거는 샤넬과 에르메스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에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제품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다. 라는 거였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결과 같은 게 되게 명확하잖아요. 학원 비즈니스는. 누가 얼마나 고연봉으로 갔느냐가 핵심이잖아.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이제 사용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알아보진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주변 여론, 이제 현업 개발자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여론을 좀 많이 보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었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제는. 원래는 그런 것만 없었어도 사실 굉장히 좋은 더 매출을 일으킬 수 있었고, 그러면은 훨씬 좋았겠죠, 사실은.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렇게 너무 뛰어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이제 미국이나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썬더피차이 같은 경우도 그 인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글 대표로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 자본주의에서 떡상하는 기업들이나 떡상하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능력에 따라 정확하게 보상을 주는구나. 그런 입장에서 저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내고도 있는 제 자신이 사실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쩌겠어요. 제가 여기서 태어난 걸. 근데 뭐 좋게 생각하고 해야죠. 그래도 뭐 언젠가는 진실을 알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찌질한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은 찌질한 사람들을 좀 봤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찌질하고 싶어서 찌질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왜 찌질하고 싶어서 찌질한 사람들이 뭐 헛소리 하고 있어. 찌질한 사람들, 뭔 소리지? 찌질한 사람들, 뭐 이상한 애들 왜 이러지 갑자기? 아무튼 찌질한 사람들이 찌질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찌질함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선순환으로 한번 바꿔줘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선순환이 막 생길 거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다 이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죠. 인간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습관 변화하는데도 한 가지 습관에 2달씩 걸리는데 그 일반적인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겪는 그런 어떤 모든 그런 경험이 나의 찌질함을 만드는 건데 이 찌질함이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습관들이 바뀌어야겠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작은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찌질함의 원인부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일단 무기력인데 저도 무기력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무기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우울감과 같이 오는 게 무기력인데 이제 한동안 이제 이런 팀노바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저는 사실 저는 뭐 여행을 가도 항상 업무 성과 보고 있고 업무 처리하고 학생 관리하고 이런 게 저는 여행을 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휴가 갈 때에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내가 해외여행을 참 많이 다니기는 했지만 그렇게 편하게 쉬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유럽에 휴가를 갔는데 그때 막 오키에서 애들 이력서 유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나 그게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 마음이 항상 긴장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잘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리고 학원이 싫으면 학원을 저격하면 되는데 그 선량한 학생들 그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그거를 낄낄거리면서 보고 있는 거야. 그 찐따들이 그거를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이력서 유출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싫어야 될 문제잖아요, 사실은. 다 싫어야 될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력서 썼는데 회사에서 여러분들 그 이력서 커뮤니티 올려가지고 낄낄거리고 있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그거같이 잔인하고 정말 그 개인정보도 침해를 했고 여러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못된 행동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키라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좋아요. 아직도 그 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찌질함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터지니까 이제 뭐지? 내가 뭐 애들 뭐 허위로 보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든 아무튼 그 아저씨들 대단하다니까. 그 한국인들 뭐 보면 뭐 맘충이니 뭐 여성들 가지고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남자들도 똑같아. 남자나 여자나 한남이나 한여나 똑같다니까 내가 보면.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보면 막 물론 저 맘충이라고 비하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비하하는 그 사람들이 왜 싫은지 알아. 김여사나 이런 분들 왜 싫어하는지 아는데 저는 그 못지않은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맘충들 그런 에피소드 중에 가장 웃겼던 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초밥집에서 지가 접시 떨어뜨려 놓고서 그 사장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니까 막 그거 보고서 기분 나쁘다고 나중에 없는 말 지어내서 공격하는 거 똑같은 패턴으로 팀노바도 공격 많이 당했잖아요. 천년에 한 번 난다는 신입 개발자라고 하면서 막 그 이력서 유출을 그냥 맘대로 하는 거야. 그것도 아저씨야. 아저씨야. 딱 봐도 한 50대는 넘어본 아저씨였는데 그런 거 보면서 막 피곤한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위선은 보통 위선이 아니야. 거기서 막 되게 선비인 척을 하는데 와 미쳤어. 그러니까 그래 버리니까 되게 꼴보기 싫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나도 같이 상처를 받고 굉장히 힘들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뭐 3, 4년인데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엄청 고연봉 받고.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연봉이 높아지고 네카라쿠베 당토 수준으로 해도 여전히 주홍 글씨가 남고 마치 아무런 피해자가 없어. 우리는 졸업생들이 그렇게 뭐 피해 봤다고 한 경우가 없거든. 그리고 내가 모든 졸업생들을 다 한 땀 한 땀 다 고연봉으로 취업을 시킨 입장에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책임을 진짜 다 했거든. 어떤 학원 선생이 고연봉으로 다 보내 학생을. 우리는 취업률 100%라니까 졸업생이. 그냥 0%,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말장난한다고 95%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무조건 100%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정말 완벽주의로 이렇게 해왔는데 어디서 그게 깔 게 있다고. 근데도 까인다니까. 억지로 까요. 뭐 예를 들면 수업에 말투가 어쨌느니 무슨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녹취 공개하면 빤스런하고, 그리고 녹취 공개하면 말투 갖고 지적을 해. 지들이 욕한 게 뭐였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느냐 안 했냐가 그 논점의 핵심인데, 논점을이고 말 뒤로 막 막 가고 막 이 전형적으로 딱 한국인들이 제일 어글리 코리안에게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여론의 그 대부분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거죠. 사실 그 중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고 팩트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개발자들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너무 자괴감에 빠졌어요. 근데 인간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한테 이득 보는 거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요. 우리가 맛집에는 줄 서서 먹는데 동네에 장사 안 되는 집 사장님 불쌍하다고 대신 팔아주지 않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팀노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당하고 그 위선들, 거짓들, 다 그런 것들 다 그런 거에 이제 막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팀노바가 꾸준히 존재할 수 있었던 건 학생들이 꾸준히 찾아줬다는 거거든요. 학생들, 돈 내는 당사자들 얼마나 까다로운데 청강하죠. 청강해서 증거 자료 다 보죠. 어떤 친구는 교육청에 전화 걸어서 진짜 팀노바 연봉 인증 다 됐냐고 일일이 꼼꼼히 확인하고, 저를 만나고 저 졸업생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더 막 이렇게 캐낼 수 있는 거 다 캐낸 다음에 들어온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데, 소비자들 얼마나 까다로운데. 난 그거 좋아. 똑똑한 소비자라 생각해. 내가 뭐 그런 거 숨긴 적 한 번도 없잖아.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해도 마치 모든 학원 중에 우리 학원이 제일 문제가 많은 학원인 것처럼 벌써 찍혀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또 매출로 영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무기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아무튼 엄청나게 무기력이 많이 왔었는데, 이게 만성으로 반복되면은 번아웃에 우울감까지 오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다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무기력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뭐 팀노바는 학생들 취업 결과는 좋았는데, 취업 결과는 결국에는 이제 좋은 매출을 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촉매제일 뿐이고,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도 줘야 되고 회사 운영하고 회사도 저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진짜 심할 때는 적자가 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충분히 이제 학원 선생으로서 실력을 결과로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그 어떤 꼰대 아저씨들 그리고 열등감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업이 비즈니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적자날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멋있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근데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무기력이 생기는 때가 있을 거예요. 뭐 팀노바 팀원들이면은 뭐 이렇게 개발하다가 개발이 좀 잘 안 돼. 또는 안 좋은 평가를 받았어. 아니면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데 생각보다 진도는 많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개발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일단 내가 해보지 않은 개발할 때 되게 느리거든요. 거북이 걸음걸이 속도처럼 가는데 그게 사실 제일 빠른 건데,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내가 정말 멍청하구나, 내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무기력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게 만성이 되면.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기력 우울증에 걸린 상태의 사람의 뇌는 정상적인 사람의 뇌랑 달라서 좋은 결과를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어떤 논문에서 봤는데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은 평소 사람의 뇌보다 30% 정도 밖에 자기의 뇌를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우울증에 걸리는 순간 이 사람은 약간 일반적인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어쨌든 그런 방법을, 제가 극복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너무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너무 크게 잡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 때 특징이 되게 큰 일을 할 때만 자기를 칭찬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노바 팀원들이 좋은 결과 나왔을 때, 또는 뭐 어마어마한 뭔가를 했을 때만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그런 일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만 나오도 엄청 큰 일들인데, 뭐 시험에 1등 했다거나 이런 것도 뭐 4번 그거 했다고 치면은 1년에 4번밖에 칭찬을 못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보다 제가 이제 방법을 바꾸니까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많이 썼던 방법인데, 내가 오늘 해야 될 거를 정해놓고 그걸 했을 때 나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뿌듯해하고 보상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길들인 거죠. 그래서 하루에 그냥 작은 계획이나 작은 목표를 세우시고 그걸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칭찬을 하는데 가능하면 육성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생각만 할 때랑 입으로 이렇게 밖으로 낼 때랑 차이가 거의 9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그냥 은연중에 지나가다가 빌어먹을 인생 막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나 오늘 진짜 잘한 것 같아, 내가 오늘 진짜 잘했고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오늘은 쉬고 이제 내일도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작은 이런 칭찬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이 타인까지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성장을 한다면, 그때 되면 이제 선순환으로 바뀌는데, 보통 이제 게임 이론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고 해요. 제가 그렇게 많은 부자들을 봤는데도 뭐 보면은 이렇게 뭐 그 사람들 심층 면접 이런 건 아니고 뭐 살다 보면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 제가 프리랜서 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의 사장들도 뭐 돈 많은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얘기를 이렇게 관찰을 해요.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타고난 게 있다면 관찰력이 좋다는 건데,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궁금해해요. 그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도 막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 실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독특했어, 그런 면에서. 근데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그래서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해야 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겠구나, 이런 거를 좀 빠르게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왜 돈을 더 버는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대부분의 자신의 행동에 보상,
돈이거나 아니면 돈이 많으면은 여러 가지 보상들이 따라오게 돼요. 아직 뭐 돈이 많아 본 적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은행에 가도 VVIP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만 더 많이 해도 그 위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럼 전용 VIP 상담에서 부지점장 이런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요. 또 그 부지점장 이런 사람들이랑 친하면은 좀 아무래도 대출이나 이런 걸 더 좋은 조건으로 받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래요. 그리고 되게 전화가 더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친해지고 더 좋은 이율로 갚고,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으면 더 좋은 이율이니까 더 싸게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지. 그것뿐인가? 주변에 자기가 보통 남자들은 돈 많으면은 뭐 이성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은 기회가 생기고, 물론 돈 보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좋은 사람일까는 잘 모르겠지만, 뭐 사실 뭐 여러분들도 뭐 진짜 재벌이야. 재벌집 딸내미나 재벌집 뭐 아들내미가 여러분들 좋다고 하면은 그냥 평범한 얼굴만 되고 막 그런만 돼도 뭐 싫어할 사람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자본주의에서 돈이 확실히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정말 돈을 좋은 데서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정말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많이 받고 나를 지켜주는 어떤 무언가다라는 게 생기면서 안정감이 생길 것 같고, 그런 게 생기니까 이제 보상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지. 근데 이게 게임할 때도 우리 막 던전 같은 데 가서 어려운 몹을 잡잖아요. 저는 근데 게임을 그렇게 MMORPG라고 할 만한 거를 해본 게 거의 진짜 오래돼가지고, 와우가 마지막일걸? 와우 되게 옛날, 그것도 고등학생 때 좀 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MMORPG 너무 헤비해서 할 시간도 없었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재밌다는 건 알죠. 그래서 리니지, 옛날 리니지에 뭐 데스나이트 뭐 잡는다고 막 난리칠 때 안테라스? 뭐가 아무튼 모르겠다. 그 용 잡는 거 막 그런 그런 데만 좀 가본 게 이제 마지막 기억인데, 그게 이제 제 고등학생 때 기억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MMORPG 하다 보면은 내가 몹을 잡는 만큼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 쌓아놓으면은 그거 갖고 더 강한 무기를 찾은 다음에 그 무기가 또 싸운다? 이런 것처럼 부자들도 돈이 벌리잖아요. 그럼 이 돈을 갖고 돈을 또 벌어요.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게임도요, 많이 하고 보상이 많고 랭킹이 높아지고 좋은 장비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더 손놀림도 좋아지고 더 잘해지거든. 부자들도 똑같아. 돈을 계속 많이 벌고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벌고 더 유리한 고지에서 더 큰 먹거리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더 부자가 되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해보면 노하우도 많이 생겨요. 그럼 재밌어져. 게임도 여러분들이 만렙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컨텐츠를 가장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씨 마르고 정말 이게 지겨워지기 전까지는 가장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 만렙이거든. 쪼랩들은 결국에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냥 노가다를 좀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돈 없는 20대니까 내가 지금 저 금수저나 그 막 잘난 애들 있잖아요. 금수저는 뭐 사실 뭐 할 말이 없어. 걔네는 뭐 어쩌겠어.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서 자식들이 편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소망에 따라 자식들이 혜택 보는 거니까. 근데 뭐 그런 애들도 그렇게 대충 안 살아요. 제가 보면 금수저에 있는 애들도 진짜 몇 명 이렇게 똘끼 있는 애들이 문제인 거지. 그건 일반인들도 똘끼 있는 애들 뭐 어디 가면 술 먹고 막 어디 가서 막 이상한 괴성 지르고 막 우리 동네도 24시간 카페, 무인 카페 있었는데 거기서 술 먹고 막 괴성 지르고 그러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항의해가지고 그 24시간 카페 지금 그 저녁 12시까지밖에 안 하잖아. 내가 그럴 것 같더라. 내가 그 편의점 새벽 한 4시 5시까지 코딩하다가 편의점을 가요. 그러면은 이제 편의점 이렇게 가면은 꼭 이렇게 좀 불량 청소년 이런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20대인지 10대인지 저는 이제 그 장밥이 또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되게 젊어 보이는 남자애들이 한 3-4명씩 이렇게 몰려다녀. 거기서 시끄럽게 했나 보지. 근데 그래 보이더라. 그럴 것 같더라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하는 행동들이 참 그래 보였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들 몇 번 보다 보니까 저 문제 좀 생기겠다, 그리고 좋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지? 게임 얘기. 게임 쪽도 마찬가지예요. 쪼렙 때 지금 만렙들이 하는 컨텐츠를 자기가 즐기겠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불평등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만렙 찍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이나 만렙 찍은 사람들이나 그들이 레벨업 하는데 걸린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는 어쩔 보면 당연해요. 왜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 때 서민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비교적 덜 하거든. 저는 제가 상대하는 친구들이 보면 학생들 보면 고졸들도 많고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전공자들도 많고 지방대 나온 학생들도 많거든요. 전공자들도 뭐 엄청 잘해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드물어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전공자들이 그렇게 더 잘하지 않아요. 의외로 평균적으로 비전공자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상위권에 있는 애 다 비전공자들이에요. 그 의외로 그래요. 의외로 고졸 애들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엔 여기 와서 노력을 후천적으로 누가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거든. 근데 아무튼 내가 그런 이제 서민적인 친구들이 대부분 서민인 친구들이랑 많이 만나고, 그 여러분들 그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랑 제가 가장 가까이서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도 보고 제가 뭐 자수성가한 뭐 부자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는 있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좀 보다 보면 이제 둘의 차이는 금융지식에서 차이가 나요 이미. 근데 게임이 안 돼. 부자들은 금융지식을 굉장히 잘 알아요 생각보다. 요새 금리가 어떻고 미국 테이퍼링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테이퍼링이 있으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지금 뭐 1980년대 때 작년 그때는 뭐 엄청나게 더 떡상을 했대. 그 부동산이 떡상을 했는데 일본의 경우와 우리는 전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전처럼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떡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금융지식이 더 많으니까 부자가 됐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요즘은 그래도 서점에 가면 주식 투자라든지 어떤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베스트셀러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거든.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 좋나 이렇게 한 번씩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놀 대로 놀아본 적이 있었어요. 20대 막 초중반 때. 그때 놀 대로 많이 놀아본 적이 있는데 뭐 놀아봤자 뭐 좋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 결국엔 게임도 그냥 내가 이거 직업으로 해가지고 진짜 이걸로 돈 벌거나 그런 사람이면 내가 이걸 더 깊이 파보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럴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전문직답게 살고 싶었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정말 부자들이 더 많이 상식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더 노력 많이 하고 부자들이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SNS를 이렇게 보잖아요. SNS 보다 보면 사실 저는 지금 토요일도 어제도 코딩하고 있었고 오늘도 코딩해야 되고, 요새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기술들을 다뤄보고 이제 수업 때 그 친구들한테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준 거 좀 코멘트 좀 얘기해 주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나도 쉬어야 되는데 억울해. 나도 존나 억울해. 근데 억울한데 뭐 어쩌겠어. 내가 선택하고 거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더 최고의 교육을 하고 싶으니까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려면 기본적으로 더 최고가 돼야 되죠. 남들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압살할 정도로 진짜 잘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더 코칭을 잘하고 개발은 그 코칭을 잘하기 위한 도구인 거지 저한테 있어서는. 다른 개발자들은 어떻게 보면 개발 그 자체가 더 중요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훌륭한 개발자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노력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거의 하루도 제대로 못 쉰 지가, 저는 추석 때도 사실 코딩할 게 좀 많았거든요. 그동안 공부 못했던 것들이나 읽어야 될, 업무상 읽어야 될 책들이 많으니까 저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코딩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도 어디 돌아다니지 못했어. 존나 억울해. 그래서 제가 언제 아마 좀 쉬고 싶긴 하더라고. 지금 몇 달 추석 때부터 거의 코딩하느라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잠깐 쉬는 걸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힘들긴 한데 어떻게 보면 코딩 하다가 도망친 거지 살짝. 지금도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서 싶고, 막 너무 쓸쓸하잖아 혼자 코딩만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 새끼 헛소리 해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냥 이해해 줘.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벨업을 계속 하잖아요. 사람들이 레벨업을 하고 만렙이 되면은 얻어야질 게 많고, 그 만렙이 되고도 더 세지려고 현질하는 게 지금 현 상황이거든. 이게 게임이랑 여러분들 그 돈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보면 저는 이렇게 보면 진짜 유사해요. 그래서 사실 게임을 재밌게 즐기려면 일단 만렙이 돼야 되잖아. 이제 만렙부터 되세요. 많은 부자들이 그래요. 많은 재테크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요. 일단 종잣돈부터 모아라. 그 종잣돈부터 모으려면,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게 핵심이야. 요즘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의 특징. 이제는 내가 버는 월소득을 저축을 했을 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돈을 번 다음에 그거 갖고 이제 그 자산에 투자를 하라 이거죠. 뭐 유동자산 아니면 뭐 고정자산 뭐 등등 뭐 있잖아요. 유형자산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이 자본이 일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한 진짜 한 5년 6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고. 근데 일단 월급도 뭐 좀 모으려면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일단 많이 벌면은 투자해서 유리해지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리고 투자라는 게 일단 항상 실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오래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똑똑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랩업을 해가지고 일단 만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게임들 만렙 되면 이제 게임 시작하는 느낌이잖아. 컨텐츠를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게임 이론을 이용해서 이거를 일단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동기부여거든요. 지금 무기력하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엔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런 게임 이론을 보면은 그런 거야. 레벨 한 31쯤에 막 슬럼프 와가지고 레벨업을 더 이상 못하겠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는 훨씬 괜찮을 수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이나 내적인 요인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동기가 되게 명확하지 않을 때 제가 저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도 동기를 좀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왜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발 공부를 하시던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극복을 할 때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든 말든 일단은 나는 내가 당당하니까, 내가 뭐 학생들한테 내가 당당하고 그 학생들 다 100% 취업 잘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네카라쿠베 당토 수준의 연봉까지 받기 시작한 입장에서 올해 졸업생 중에 4,500 이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죠. 사실 이 정도 결과면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아웃풋의 최고지. 4년제 학교도 이러지 않아요. 4년제 나온 친구들도 이 정도로 못해요. 평균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그냥 앞살이에요. 어느 교육기관을 얘기하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거에 내가 너무 스스로 인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내가 열심히 한 게 보답이 많이 돼서, 그러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숨이 쉬어지더라고. 일단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숨쉬기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마음의 병 이런 거를 일으키고 그게 신체의 병까지 가는 건데, 이러다 죽겠는 거야. 그래서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자아성찰을 하고 스스로 이제 칭찬할 부분들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어제 이거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난 참 잘한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한테 육성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는 게. 근데 그런 심리적 효과가 9배가 더 높다니까.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한마디씩 해요. 그리고 이제 잠잘 때도 이 정도면 참 나 대단한 것 같다고, 나 참 잘한 것 같다고 스스로 위안을 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만 하면 사실 그건 1차적인 거고, 2차 3차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잘나야 돼요. 그게 자존감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적인 측면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 무기력증은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게 이제 누가 봐도 괜찮은 결과로 나왔을 때 우울감들이, 그런 자존감이 떨어져서 생기는 우울감들은 많이 좋아지거든요.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화된 단순한 게임이 중독되는 이유가 단순한 그 세계관에 수치화된 가치, 보상의 명확함, 이 여러 가지가 주어져서 이런 결과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수치화된 가치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일상은 복잡해서 심리적 문제를 수치화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그래서 면봉이나 그리고 회사에서 나한테 그들이 주는 따뜻한 말,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시도를 했을 때 그게 잘 되는 결과의 명확성,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결과의 명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적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업적으로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게 저처럼 어떻게 보면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일이 좀 인생에도 중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가정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 걸 좀 좋아했다기보다는 이제 좀 이런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좋아한다기보다는 중요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그런 결과를 수치화시키고, 그거를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라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위로해주고, 그 어떤 많은 시련들이 와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처럼 작은 승리를, 그러니까 몬스터를 5마리 잡으면 골드가 50골드가 모이는 것처럼, 그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면 잘했다고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게임처럼 수치화되지 않아요. 노력은 내가 코드를 몇 줄을 짜면 몇 줄 짰는지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어떤 때 이제 기억이 나냐면, 깃허브에 이렇게 커밋할 때 깃허브에다가 커밋할 때, 아 내가 이거 이만큼 짰구나, 그런 때나 한번 그냥 좋고 하는데, 근데 하루 만에 이만큼 짜고 싶으니까 불행해지는 거지. 요만큼만 짜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짜려고 매일 하는데 안 되니까 좌절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작게 잘한 거는 칭찬해 주세요. 너무 자기 자신한테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면은 칭찬해주고, 대신에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 터졌으면 그땐 자기 자신을 욕해야 되지. 그럴 때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찌질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필요한 게 매일 작은 코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행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유치하고 애들 장난 같아도 시간 지나면 2달 이상이 돼야 됩니다. 어떤 습관이 하나가 잡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꾸준히 하는 게, 제가 당뇨가 이제 생겨가지고 살이 하도 많이 쪄서 당뇨가 생겨서 이제 허벅지 운동이나 막 이런 당뇨에 좋은 운동들을 꾸준히 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당 수치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진짜 심각했는데 진짜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습관하는 게 이제 가능하면은 단 음료수를 안 먹고 커피도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를 좀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료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당 안 들어간 음료수를 먹고, 이런 습관을 좀 들이니까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콜라나 사이다 좋아했는데 그런 걸 많이 못 먹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한 2달 정도 제가 꾹 참고 해보니까 돼요. 역시 2달의 마술이에요. 인간의 어떤 습관이 바뀌는데 2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동안은 돼지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시원한 그 사이다. 그러면 이제 제로 칼로리 콜라라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거의 이제 예전만큼은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참 신기해요. 입맛도 그래요. 입맛도. 그러니까 긍정적 결과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칭찬했으면, 내가 그래도 코드를 짜고 간 거기 때문에 칭찬할 만 하거든? 그러면은 이것도 긍정적 효과잖아. 긍정적 결과고, 이게 이제 매일매일 쌓이면 나는 매일매일 칭찬 받은 거야, 내 스스로한테. 근데 아무것도 뭐 못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할 리는 없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보면 제일 냉정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자기 합리화 빼고. 자기 합리화 말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소스 짠 건 사실이니까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칭찬해주고, 이게 쌓이면은 작은 승리가 계속되고, 결국에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제가 25살 때 병역특례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12월 27일 아직도 기억나. 그때 편입이 딱 됐거든요. 그러니까 10월쯤에 그 회사 들어가서 한 2개월 있다가 제가 12월 27일에 그 병역특례 TO를 갖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단은 25살 때까지 군대를 안 갔다 온다는 게 첫 번째 리스크였고,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그때까지 쌓인 경력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력들이 되게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난 군 미필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 스스로도 그런 심리적으로, 아, 나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상황에서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되게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거든. 이제 사실 제가 요즘은 그거 갖고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그 이후에 제가 부모님이나 이제 우리 누나들한테도 되게 뭐라고 많이 했는데, 나랑 싸우기만 하면 맨날 군대 가라는 거야. 뭐 군대 나가라 이러는 거야. 그 웃겨. 뭐 자기들은 여자라서 군대도 안 가면서 그래서 내가 맨날 군대. 우리 엄마도 그러다. 우리 아빠는 원래 직업군인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러면은 차라리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는 안 그래 오히려. 꼭 누나들이랑 그 엄마가 그러더라. 그래서 졸라 웃긴 거야.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뭐 군대 되게 쉽게 보더라고. 뭐 갔다 오면 뭐 철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시네. 유영철이 군대 갔다 와서 무슨 철들었냐. 강력범죄자들 보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이후에 강력범죄 저지른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미신 같은 거거든. 군대 간다고 그렇게 하겠어. 오히려 갔다 와서 더 꼰대력이 상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군대는 절대복종이기 때문에, 절대복종을 하던 부하 직원을 그렇게 이렇게 데리고 놀다가 이제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후배들이 나한테 절대복종을 군대처럼 하진 않잖아요. 해봤자 그냥 형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 할 텐데, 근데 그 해봤자 그런 수준인데 군대처럼 절대복종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권리를, 그런 이제 체계를 갖고 사람들을 조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젊은 꼰대가 많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계급사회에서 군대에서 그런 걸 진하게 배워온 애들은 갔다 와서도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 사람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뭐 군대 갔다 왔는데 다 꼰대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군대라는 곳이 모든 국민들, 특히나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그런 것도 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군대라는 곳 특성상 진짜 이상한 애들도 많거든요. 저도 훈련소 가보고 느낀 건데 진짜 이상한 애들도 많더라. 그러니까 정말 쟤 뭐지? 막 이런 애들 진짜 있어. 그런 애들이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군대라는 게 되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닥치고 절대복종이라는 게 이유가 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전 약간 미군에서도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게 그 그러니까 되게 엘리트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가장 하향평준화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군대 문화 자체가 일본 옛날에 그 막 2차 세계대전하고 막 이런 시절에 일본의 군대 문화를 들여와서 그래요. 일본이 지금은 사람들끼리 서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존중하고 그러지만, 일본이 원래 사무라이 문화로 되게 유명한, 사무라이 문화가 굉장히, 그 사무라이 자체가 남을 아무렇지 않게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영주한테 그 사무라이의 칭호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문화, 그래서 절대복종 문화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거나 막 그 전쟁하는 와중에 상사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살하고 이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혹행위가 심했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문화들을 많이 배워서 우리나라 현재 문화가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일본을 아무리 싫어해도 생각보다 일본의 참 좋은 그런 이렇게 영향받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일본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사회에 많이 이렇게 이미 영향을 많이 줬고, 뭐 글쎄 잘 모르겠어 그거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진 않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는 게 좀 씁쓸하긴 하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를 하고, 일단 어떤 군대 문화나 이런 걸 왜 얘기했지 이거 갑자기 또라이 같아. 아무튼 병특전으로 이제 제 삶은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제가 진짜 회사를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일단 한 5년 가까이 준비했던 거를 이뤄낸 거잖아요. 마치 고시 패스한 것 마냥 병역특례를 한 거야. 남들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이게 선순환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게 뭐라 그러지? 포스 아닌 포스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일을.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편하니까 일단 내가 여기서 이것만 잘 마치면 군 생활이 끝나는 거고, 이제 그 지금 군대 훈련소 가서도 제가 느꼈던 게 진짜 현역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안타까워요. 옆에서 보면 되게 젊은 친구인데 뭐 자대 배치 받은 지 막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 그 옆에서 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관리하던 사람으로 왔는데 엄청 얼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야. 또 자기보다 계급 높은 사람들 비위 맞추고 막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훈련병 때 보면서 아 진짜 사회보다 군대가 더 심하다 라는 생각 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와 사회에서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정말 그런 좀 안 좋은 것도 좀 많이 봤어요 그 한 달 동안.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남들보다 내가 어떻게 보면 IT 업계에서는 경력을 더 꾸준히 경력 잘리지 않고 꾸준히 쌓을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선순환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큰 일들을 이렇게 해결했을 때 그 병특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저만큼 소중했던 건 아니었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줄 수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냈을 때 남들이 다 반대했을 때 해냈을 때 그 오는 쾌감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가 진짜 일 바빠질 때는 한 진짜 새벽 막 4시 5시까지 혼자 회사에 남아서 하고, 그런 것들이 제 26살 25살 때 일이고 그리고 참 그런 게 있고 나니까 몸값이 막 치솟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느껴요. 이렇게 내 몸값이 어떻게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지가 느껴져.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지금 시장 수요가 어떻고, 제가 항상 신문 기사 같은 거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게 요새 자본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그거 관련 개발자들이 많고 적고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요새 네이버 뭐 카카오뱅크부터 해가지고 네이버 파이낸셜에서도 핀테크 개발자 뭐 뽑고 있고 막 진짜 많은 그런 기업에서 막 진짜 혁신적인 그 뭐지 뭐 보상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엄청 뽑잖아요. 근데 그게 SNS에 광고에 나오는 게 졸라 웃긴 거예요. 원래 안 그랬어. 얼마나 도도했는데 네카라쿠베 장토가 겁나 도도했어. 근데 그런 게 지금 개발자 없어서 난리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난리가 난 상황이라는 거를 SNS 광고만 봐도 알아요. 얘네들이 여기까지 광고 안 했거든. 그만큼 잘하는 개발자들에게 절실해진다는 걸 알면은 이 사람들이 주로 다루는 기술 스택이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뻔하거든. 막 사람들이 그래. 네카라쿠베 당토는 어마어마하고 혁신적인 기술만 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뻔해요. 자체적으로 진짜 나는 걔네들이 하는 뭐 진짜 뭐 네이버에서 제가 네이버에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것 중 하나 큐브리드 막 그쪽이거든. 이렇게 아키텍처 되게 재밌거든. 그래서 네이버도 큐브리드 쓰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영향 주고 만들고 이런 거면 자체 기술이 맞아.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 대부분의 기술 자체가 아니 내부에 그러면은 기술력 그렇게 좋은데 외부 개발자 왜 뽑아? 안 그래요? 외부에서 개발자들 뽑아가지고 어떤 거 공부시키면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뽑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술 스택이 보통은 다 나와 있어요. 자코리아 같은 데 보면 어떤 개발 가능한 개발자 구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네카라쿠베 당토가 테크 기업으로서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건 사실인데 그렇게 막 신격화 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진짜 신격화 시킬 정도가 되려면 아예 원천 기술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기업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직은 좀 미국 쪽이나 중국 쪽 되게 그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막 슈퍼앱을 만드는 그 정도 엄청난 규모의 회사들 정도까지다라고 생각을 한다. 뭔 소리야 이거. 아무튼 그런 기업들 중에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곳들 파트 부분이나 좀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냥 채용하는 기술들은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채용하는 개발자들은 그렇게 특별한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핵심 개발자들은 애초에 그렇게 안 뽑아요. 관련 분야의 구글 같은 경우도 그 벌룬 그 프로젝트 벌룬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처럼 기지국 이렇게 띄우는 그 프로젝트 그거 할 때 지금 그거 이제
그 다시 뭐 포기했다 그러던데, 아무튼 그 프로젝트 할 때만 해도 그 화학 전문가랑 그 세계적인 화학 전문가랑 뭐 그 뭐야 이렇게 벌룬 전문가랑 뭐 이렇게 관련 분야 최고들을 뽑아가지고 막 그렇게 놓고 그랬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분야, 그러니까 자체 순수 기술 개발 분야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구인구직 하듯이 뽑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게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막 심격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게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핑 때려보고, 뭐, 그냥 서버만 봐도 딱 보면 남들 다 쓰는 엔진엑스 쓰고 있고, 막, 로드 밸런서로 그런 거 졸라 많거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야. 보면, 해석해보면, 아니, 이렇게 막 패킷 날아가는 것도 이렇게 봐봐. 패킷 날아보고 와이어샤크 같은 걸로 찍어보면, 그냥 다 비슷한 거 써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쿠키런 이런데 데브 시스터즈 막 쿠키런에서 퀵 쓰더라고. 근데 TCP나 UDP 말고 퀵 같은 거 쓰더라고. 그래 RUDP 쓰고 막 이런 데도 있어. 근데 퀵을 쓰길래 와 여기 진짜 기술력 좋다. 되게 재밌게 한다 했는데 그 기술력 좋으면 뭐해. 뭐 예전에 한번 서버 다운 막 되게 크게 되고 막 안 들어가서 막 기사도 나왔잖아. 오히려 나는 그러니까 근데 퀵이 좋긴 한데 근데 그거 개발한 것도 구글에서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다른 그런 이제 회사들의 기술이나 그런 오픈소스를 참고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막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기술이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꼭 대기업만 어마어마한 기술 쓰는 것도 아니에요. 원천 기술 가진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랑 협업도 많이 해요. 그 기업이 그 정도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해요. 보안회사 있을 때도 엄청 그랬는데, 보안 분야가 대기업이 할 정도로 아직 크지가 않으니까 그 보안 제품 같은 경우를 전문적으로 만들던 회사에 제가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프로젝트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 고객사로 있는 것 말고도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너무 경계를 두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있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꼭 대기업 일을 해야만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 얘기고요. 대기업도 대기업 웹개발자나 중소기업 웹개발자나 어떻게 보면 기술 쓰는 게 그 회사 취향에서 좀 다를 뿐이지 기본 어떤 기반은 다 비슷하다. 이거를 알고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튼 그 병특 전후로 병특되고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힘이 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첫 번째 목표를 이뤘고 그 다음 목표 이루겠다고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과에 항상 집중하는 이유가 팀노바에서도 뭐 사실 소득적으로 얼마를 내가 벌겠다 이거에 목적을 둔 게 아니고 어떤 개발자를 만들겠다의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금전적으로 저희가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지금 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사내 유보금이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수익적으로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그걸 다 학생들한테 재투자를 했거든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일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뭐 가격도 올리고 그래서 이제는 정당하게 받아도 되겠다. 5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와 6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돈을 좀 모으고 있는데, 이제 뭐 큰 규모로는 못 모으고 막 그 어마어마한 광고 많이 하고 막 이런 데처럼은 못해도 그래도 이제 뭐 회사 규모를 줄이고 좀 더 소수정예로 가면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걸로 결과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안 될 것 같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사실 많이 안 들어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친구들을 졸업시키는 것도 뭐 가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졸업시킨 친구들은 앞으로 어디 가서 남들한테 눈치 보고 불쌍하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꽤 좋거든요. 개발자가 존중받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문직으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개차반이니까. 근데 그런 곳에 내가 졸업시킨 친구들이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거기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사실 그러다가 뭐 팀노바가 매출이 뭐 부진하고 그래서
망하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 해도 뭐 지금 굉장히 잘했고 이런 객관적인 결과 좋은 입장에서 네카라쿠베 당토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보내는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면 저는 이 정도면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기특하고 이거는 객관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선순환적인 측면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그러다가 팀노바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서 제가 다른 직업을 가진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 나오는 걸 내 스스로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은 물론 비즈니스예요. 매출, 이윤 창출이 목적이죠,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는 게 사실 기업의 큰 목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수 있어요. 그쪽에서는 제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거는 고객 감동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제 고객은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좋은 결과 나오고, 그렇게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일단은 저는 그 학생들이 저에게 원했던 거고, 그리고 저도 제가 그걸 원했던 거죠. 단순히 돈만 쫓았다면은, 일단은 이렇게 멋있지가 않죠.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칭찬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봐도 이게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좋은 생각은 아닌데, 그냥 뭐 돈이 된다고 해서, 그 많은 유혹들이 있죠. 학원들은 뭐 이렇게 돈이 될 만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일단은 최대한 안 하고 버텨본다는 거죠. 일단은 가치를 쫓는 경우가 그렇죠. 물론 정부 지원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기는 해요.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가치 있고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용돈을 받고 그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교육기관들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그곳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팀노바는 이제 팀노바의 길을 쓸쓸히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근데 뭐 쓸쓸하고 고독한 거는 인생의 기본이고, 그거는 혼자 있어도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부부들도 외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거는 한 번뿐이고, 그 기계한 팀장님이나 저나 이제 뭐 총무님이나 아니면 기찬 팀장님이나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그런 길에서 좀 간지나게 살고 싶은 거지. 존나 영화 같았어. 아무튼 근데 되게 저는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은 팀노바를 높은 가치로 평가하고 여기에 몸을 담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시장 상황이 그걸 원치 않아서 사라지면 사실 안타깝지만, 그래도 결과들은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이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지금까지 제가 3600으로 성공하고 3500으로 성공하고 뭐 4000으로도 성공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연봉을 도전시켜서 성공하고 이제는 5000, 최대 6000까지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 6000까지 성공을 한 이런 이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가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업적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기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함께 해준 학생들도 참 기특하고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이 모든 구도나 이런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틀을 만든 이 대표의 제 권한이겠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사실 거의 못 쉬고 있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지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 나름대로 되게 가치 있는 일들이라서 되게 재미있어요. 일단 습관이 잘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30대 막 초중반에 많이 이렇게 여행 많이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다녀보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팀노마 친구들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더 노력을 해볼까 해요. 재밌는 도전들을 꾸준히 더 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매력적인 교육기관이 되고 싶어요. 어쩌다 보니까 가장, 본의 아니게 되게 악명이 높은 곳이 돼버렸는데, 진짜 그런 의도도 없고, 실제로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잘 사는 친구들만 졸업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게 만들어준 친구들만 졸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참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재밌어요. 자존감 높이거나 살면서 이런 되게 어떤 특유의 그 찌질함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 생각에는 그냥 잘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한 번에 타임 워프 하듯이 갑자기 막 부자 되고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살면서 보면 제가 막 200억 막 가지고 있던 막 아저씨나 뭐 그런 아저씨들, 그 사장님들이나 그런 사람 얘기를 해봐도 옛날에 엄청 서럽고 가난했던 시절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집도 따지고 보면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일 뿐더러 뭐 경매로 집 다 넘어가고 막 월세로 살고 막 이러는 집이거든요. 저희 집도.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도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그렇게 막 또 이렇게 냉정하긴 한데 게을러 터진 사람들한테 냉정한 거지, 보통 이제 꾸준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회가 야박하진 않아요. 제가 살아온 그 세상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멘탈을 사전에 먼저 나가지 말고,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해보면서 계획을 계속 수정해도 되니까, 그리고 너무 거창한 걸 해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하면서 아주 작은 거에 집중하고, 하루하루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옆에 두지 말고, 내가 뭐 해도 안 될 거라고, 저 병특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난 됐거든. 내가 이렇게 하면 어이없는 거야. 뭘 한다고 떠드는지,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뭔가 개발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막 재뿌리고 이런 되게 부정적인 개발자들 볼 때마다 욕하는 게 딱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지금 당장 초라하다고 그게 초라한 게 아니고, 아직 꽃이 피기 전에 어떤 되게 화려한 꽃을 피우기 전에 그런 꽃봉오리일지 어떻게 하냐고. 뭘 한다고 떠드냐고. 본인이 그지같이 살았다고 꼭 남들도 그지같이 되는 법도 없는데. 그래서 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말 지레짐작해서 안 한 것도 되게 많고 그런데요. 삶을 살아보고, 사업도 해보고, 프랜스 해보고, 회사도 다녀보고, 다 해보고, 제가 드는 생각은, 직업적으로는 그래도 제가 20살 때부터 일하다 보니까 웬만한 20대 중반에 시작하는 그런 남자들 정도의 경험은 갖고 있거든요. 한 40대 막 초중반 정도 되는 그런 아저씨들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제가 딱 드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결과 안 좋을 거라고 떠드는 사람들 영향받지 마세요. 만약에 맛집 사장님들끼리만 같이 이렇게 있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맛집 사장님들은 음식점 하는 게 힘들다는 거 공감하면서도 잘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맛집 사장이 아니고 망한 어떤 대충대충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망한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면, 그 나름대로 막 노하우들은 다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건 해도 안 된다라고 할지도 몰라요. 너는 하면 안 될 거야, 이렇게 막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저는 결과 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연봉 진짜 4,500, 5,000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중간중간에 멘탈 나가고 힘들고 기술하다 보면 막 너무너무 머리 아플 때도 많거든.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겪으면서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되게 안일하게 되게 빠르게 포기했을 때 오히려 될 사람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자기 자신 혼자서 멘탈 잡기도 힘든 게 이 개발 시장인데, 여기서 남들한테 영향받는 것도 너무 웃긴 거죠. 아무튼 진짜 우리의 찌질함을 좀 없애려면 이런 게 핵심이고, 그리고 여러분 다 고연봉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렇게 특별한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생각할 때 차라리 그냥 꾸준히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칭찬해주면서, 잘한 거 칭찬해주고 못한 거는 비판할 줄도 알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 채찍질도 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달래주기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상상하세요. 내가 정말 나중에 CTO가 됐을 때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되게 생각 있고 철학 있고 멋있는 대표님들이랑 같이 함께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꿈을 구체화시키면서 그러면서 하시면은 무조건 좋은 결과 나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다만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조급해서 힘든 거야. 그리고 그런 결과를 너무너무 빨리 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은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학생들을 코칭해 왔고 그렇게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한 친구들이 이런 결과들을 내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진짜 길게 얘기를 했네요. 뭐, 저 어쩌다 이렇게 됐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냥 라디오 듣듯이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